일단 제가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차근차근히 초보분들한테 설명해드린다고 생각하고 전반적인 분석을 할게요.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길으면 한 20분까지 걸릴 수 있는데 이게 보는 것들이 다 도움이 되는 것들이니까 조금 지루하더라도 시청을 하시면 반드시 도움이 될 거예요. 일단 지난 3월에 비트코인 가격이 한 3,000달러대 후반대까지 빠졌었다가 이번에 8월 17일 날 12,400달러까지 꾸준한 상승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 꾸준한 상승 흐름이 한 번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조정에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지금 시장의 양분에서 둘로 나뉘는데 어떻게 둘로 나뉘냐면 여기까지가 한 번 상승이었고 그 다음 여기가 두 번째 상승이고 그 다음에 다음 이제 상승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는 부류와 그렇지 않고 저처럼 두 번의 상승이 아니고 이게 전부 다 하나의 상승이었다. 그래서 하나의 조정이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두 부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두 부류 중에 후자입니다. 후자예요. 하나의 상승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격이 3,000달러대부터 12,400달러 정도, 12,500 정도까지 한 3월부터 8월까지 한 5달에 걸쳐서 상승을 했는데 5달에 걸쳐서 정확히 한 8,000달러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고점을 찍고 나서 지금 약 한 2주에 걸쳐서 12,400에서 9,800이니까 한 2,500달러 정도 빠졌죠. 이랬는데 전체 조정이 완료됐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피보나치를 찍어 보면 가격 상승한 거에 비해서 한파동이 완료됐을 때 가격 상승한 거에 비해서 조정이 너무 얕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이 엄청난 급등 장세면 618 그러니까 피보나치로 618 조정까지는 안 줄 수 있는데 이 피보나치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비율이에요. 전체 상승 대비 현재 가격이 0.5면 절반 정도, 이 상승한 게 이만큼의 절반이면 0.5고 61.8% 그 다음 78.6%라고 해서 이게 자연의 법칙으로 인해서 설정된 비율인데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구글링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 비율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피보나치로 차트 분석할 때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고 그렇게 봤을 때 상승한 기간에 비해서 그리고 상승한 가격에 비해서 둘 다 너무 터무니없이 조금밖에 안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최근에 급락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아직 조정이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근 전에 차트를 분석을 해보면 여기서부터 상승을 시작했던 게 이제 12,400을 기점으로 해서 상승이 끝났다. 그래서 조정이 나올 건데 조정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ABC 형태로 조정이 나와요. ABC 형태로. 그래서 제가 지난 방송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한번 상승이 있고 조정이 나올 때 이렇게 ABC로 떨어지면서 그 헤드앤숄더 패턴을 만드는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이렇게 흐름이 나왔어요. 이렇게 흐름이 나와서 정확하게 헤드 크기만큼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전에도 상승 관점, 그러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조정을 왔었다가 다시 재상승을 하길래 V자 반등이 오길래 많은 사람들이 뭐 14,000 간다, 16,000 간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지만 제 눈에는 절대 상승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앞으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9,000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12,000대부터 여기 방송을 켰을 때 숏을 쳐야 된다고 숏 전략을 펼쳤어요. 그 방송을 끄고 다음날 1차 폭락이 있었죠.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예측했던 넥라인에 한번 걸렸지만 다음날 넥라인을 돌파하면서 재차 하락이 있었죠. 예상됐던 하락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랬었고 그 이후에 이 떨어졌을 때 저점이 과연 이제 중요한데 그 이후의 모습들을 보면 어제 방송에서도 파동 카운팅을 해드렸지만 저는 이게 1, 2, 3, 4 5, 1 나온 게 스펜딩형으로 1, 2, 3, 4, 5에서 여기까지가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바이낸스 거래소 차트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여기 보시면 저점이 한 번 떨어졌을 때 9,900 후반, 그 다음에 9,800 후반, 그 다음에 9,800 초반까지 저점이 3번이 갱신됐어요. 저점이 3번 갱신됐음에도 불구하고 매 저점이 갱신될 때마다 얼마
저점 갱신을 얼마 못 잃었어요. 그러니까 저점이 깨지면 보통 여기가 저점이었는데 깨질 때 이때는 폭락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자리는 저점이 깨질 때마다 폭락이 나오지 않았죠. 그리고 항상 카운터 펀치로 상승이 나왔어요. 그 말은 여기가 매수세가 단기간 세게 붙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나 하락을 성공을 했는데 이때 성공을 했지만 가격을 많이 낮추기는 힘들었다. 그랬다가 반등이 이렇게 LBC 형태로 왔었다가 재차 또 하락이 있었지만 전저점 깨는 데는 실패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단기 매수세가 강한 지역으로 보고 LBC로 다시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지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고, 앞선 제가 장기 분석과 섞어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앞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가격이 상승한 가격 대비 또는 기간 대비 너무 기간적으로나 가격적으로나 조정이 짧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 거라고 생각하냐면, 단기간 ABC 하락은 완료됐어요. 단기간. 하지만 그래서 단기간 재차 상승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떨어질 때 한 번에 원레이로 떨어지는 경우는 폭락장 말고는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간 조정이 마무리가 됐다고 보고, ABC도 딱 파동 카운팅을 하면 나오죠. 그래서 ABC 파동 카운팅이 나왔고, 이스펜딩형 엔딩 다이아곤이 나왔기 때문에, 엔딩 다이아고날이라는 거는 파동의 끝에서 나오는 패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이아고날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가 파동의 끝인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밑에서 계속 밑꼬리가 심하게 달리는 거 보면 단기간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더블 바텀이 성공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승을 보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단기간 상승 추세를 예측하고 있고, 단기간 상승이 오면 다시 한번 저는 이 조정이 짧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등이 온 후에 다시 한번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디까지? 최소한 9,000 초반대까지. 아마 9,000 초반대가 피보나치 찍어보면 딱 그 618 자리거든요. 618 자리예요. 9,150 정도, 9,100, 200 정도가. 그래서 저는 반등 이후에 다시 피보나치 618 정도까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보이시는 바와 같이 피보나치 618 자리가 정확하게 매물대 하단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과 겹치는 자리예요. 그래서 ABC에서 A가 완성됐고, ABC로 B가 완성됐고, 그 다음에 C로 하락을 해서 지금은 여기까지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추후 가격이 수정될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롱 포지션이었어요. 롱 포지션을 왜 들어갔냐면, 제가 이제 여기 더블 바텀이 나왔고, 그러니까 더블 바텀이 나왔기 때문에 상승할 거다. 물론 더블 바텀만 나와서 그런 건 아니고, 여기서 이스펜딩형 엔딩 다이아고널 나왔고, 그리고 저점을 낮출 때마다 항상 카운터 펀치를 맞으면서 얼마 낮추지도 못했고, 이번에 또 트라이를 했는데 트라이가 실패하면서 또 반등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강한 매물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파동이 이미 임펄스 파동을 카운팅 해보면 여기가 하방 5파가 다 나왔기 때문에 반등이 반드시 나와야 되는데, 반등이 한번 나왔던 지점이 여기였죠. 근데 이 가격이 피보나치를 찍어보면 반등이 너무 낮았어요. 그러니까 236 구간밖에 안 되거든요. ABC 파동이 하나가 완성됐는데 전체 파동의 236 구간 정도밖에 반등이 없을 리가 없어요. 최소 0.5에서 618 정도까지는 반등이 있을 거라고 바라보는 게 올바른 시각이에요. 여기서 정확하게 임펄스 하락 파동이 나와서 임펄스 파동이 완료가 됐다가 1번, 그 다음에 이스펜딩형 엔딩 다이아고널 나왔다가 2번. 왜냐면 이스펜딩형 엔딩 다이아고널이라는 거는 파동의 끝에서 파동이 마무리되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2번. 그리고 세 번째는 밑꼬리 저점이 하락했지만 얼마 저점을 하락하지 못하고 강하게 카운트 펀치를 맞는 모습이 있었다. 3번. 4번은 그 이후에 반등이 왔다가 재차 하락을 시도했지만 하락이 되지 않고 더블 바텀식으로 반등이 나왔다가 5번. 그리고 반등이 한번 나왔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피보나치를 찍어봤을 때 236 반등도 없었기 때문에 시장이 완전 폭락장과 초약세장이라면 0.236 반등으로도 끝날 수 있지만 236 반등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 지금 시장이 초약세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6번, 그 다음에 7번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지금 이건 이제 ABC 파동에서 지금 제가 파동이 A, B, C로 떨어졌다고 이야기했죠. 근데 파동이 완성됐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 중인데, 파동이 완성되면 이 파동의 내부 파동이었던 비반등, 그러니까 파동의 내부 파동보다 파동이 완성되면 더 큰, 가격적으로나 기간적으로나 더 큰 반등이 반드시 있어야 해요. 대부분은 이걸 반드시 지켜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았을 때 이때 이제 넥라인에서 부딪히고 12,000까지 올랐던 게 거의 한 1000불에 올랐는데 지금은 반등이 더 적었어요. 기간적으로도 더 반등 기간도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큰 반등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7가지 매매 그 분석에 의해서 앞으로 반등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롱 포지션 전략을 펼쳤던 게 어제 아침쯤이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ABC 반등 이후에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떨어지면 롱매수를 할 거고 떨어져 주지 않으면 롱매수 안 할 것 같은데, 떨어질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단기간이긴 하지만 5분봉으로 보시면 제가 아까 여기서 롱매수 한 다음에 여기서 다 매도했다고 했잖아요. 물론 분할로 여기서 한번 2분할 매도했잖아요. 근데 여기 올라간 것도 ABC로 올라가서 임펄스가 안 나왔거든요. 여기 올라가는 것도 임펄스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ABC 나와서 도로 하락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면 왜 단기간 숏에 안 들어가느냐라고 질문하시면, 제가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어떤 경우냐면은 전반적인 중장기 추세는 롱 추세를 보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숏 추세를 봤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중장기 추세와 단기 추세가 같은 경우에만 들어가려고 하는 거고, 그럼 역으로 아까 여기는 왜 숏 들어갔냐, 여기는 지표가 너무 확실했어요. RSI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전고점까지 손절 라인이 얼마? 한 20달러, 30달러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거의 최고의 타점이었어요. 롱을 익절하고 숏으로 스위칭하기에. 그렇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면 매수를 할 거고, 다음 매수하는 거는 어디까지 들고 갈 거냐면 아마 1대1 익스텐션 찍으면 너무 적을 거예요. 뭐냐면 ABC가 가격이 1대1로 상승하는 그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1대1 익스텐션까지 찍으면 얼마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최소로 일단 보면 한 1400 후반인데 이것보단 더 올라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제 생각인데 만약에 지금 제가 틀려서 그때 아마 RSI를 봐야겠지만 이대로 상승하면 이때 A 고점 넘기지만 이 고점을 못 넘기고 1대 익스텐션 자리로 머물리고 재차 조정이 좀 길게 올 것 같고, 그렇지 않고 지금 여기서 좀 조정을 제대로 이렇게 다시 받으면 C웨이브가 좀 이렇게 좀 크게 나오면서 ABC가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목표 가격은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대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1대1 부근을 조금 넘어서 이 전고점 부근 전까지만 봐야 될 것 같고, 조정을 제대로 거치고 올라가면 좀 더 다음 매물대 한 1700 정도까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거는 카운팅을 해봐야 돼요. 그 카운팅이라는 거는 파동이 이게 ABC로 어떻게 나오는지 분석을 해서 맞추는 거거든요. 제 말씀이 이해가 안 가실 거지만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책을 꼭 읽어보시길 바래요. 그거 보면 다 나오는 너무나 뻔한 이야기니까 그 너무 뻔한 이야기 가지고 저는 차트에 적용해서 매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어쨌든 이렇게 앞으로 매매를 할 거예요. 어쨌든 지금까지 어제 차트 분석에 이어서 제가 그 분석을 가지고 실전에 대입을 해서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공개했고, 왜 그렇게 매매했는지 공개를 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매매를 할 건지 공개를 했어요. 다음 방송이 내일이 될지 언제 모레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방송에서는 제가 이렇게 지금 미래를 분석한 거 가지고 실전 매매를 어떻게 했는지 또 다시 매매 방송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질문 타임이에요. 다